네, 어렵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파트를 그래도 무사히 잘 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아직 암기는 완벽하게 되지 않으셨더라도 그래도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그래도 안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137페이지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 및 규정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정의와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좀 갈려요. 그런데 시험 문제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나요? 아니요.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말한다 입니다. 식품위생의 목적 요거 4개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식품위생의 목적 4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영양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한다. 요거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행정기구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식중독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 발생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둥 식품위생법을 제가 통으로 가져왔거든요. 나름 편집을 하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법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체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각보다 이 식품위생법 안에 되게 작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이 뭉탱이로 있네, 이거 페이지 수 먹었어, 이거 그냥 넘어가, 안 볼래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될 법한 게 한 4가지 정도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식품위생법 쪽 파트 139페이지부터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139페이지에 이제 법 이러니까 조금 확 이러실 수 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용어별로 이해가 필요해요. 용어별 이해라는 건 뭐냐면 그 식품위생법상 용어 정의가 있어요. 용어 정의. 여기에 식품이란 무엇인가,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인가, 화학적 합성물은 뭘 뜻하고, 기구는 뭘 뜻하고, 용기 포장은 뭘 뜻하고, 영업자란 무엇을 뜻하고, 이렇게 그 하나하나마다의 용어별로 이해하시고 그거를 틀린 거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한다. 요거는 아까 앞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을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화학적 합성물,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기구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그러니까 식품만이 아니고 식품 첨가물에도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그런데 농업과 수산업의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 또는 기구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거나 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가에 나와 있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도 기구라고 표현한다 입니다. 밑에 용기 포장, 위해, 영업, 영업자, 식품위생, 뒤에 뒷장에 집단 급식소, 그 다음에 식중독 용어 한 번씩 읽어주세요. 식품과 식품 첨가물, 위해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물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판매 등 금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선 쭉 읽고 넘어가시고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파트 먼저 볼게요.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제7장 영업. 영업에서 별표 14가 있어요.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이 있는데 시설 기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식품 제조 가공하는데 시설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건물 위치는 축산 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이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일정 거리를 두어야 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가 149페이지 37번입니다. 식품의 영업장이 위치해야 할 장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가축 사육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꼭 법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제공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축시설이 있는 곳, 그럼 거기는 오폐수가 많겠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게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146페이지에 작업장이나 식품 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운반시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서 거기를 한 번 더 읽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4번 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질문.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맞나요? 아니에요. 카페 사장님도 보건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쵸?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그 떡을 판매하시는 분, 아르바이트생,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보건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볼게요.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영업에 종사를 하지 못한다. 3번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식품위생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리사 149페이지도 다른 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빈번했던 파트예요. 조리사 파트가. 조리사의 권한, 영양사의 권한을 구분한 것도 조리사의 역할, 영양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영양사가 해야 될 일과 조리사가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기출되었어요. 근데 아직 떡제조 기능사에서는 조리시설을 갖춘 조리사와 영양사를 구분해서 저희가 대규모 단체 급식을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떡제조 기능사에서는 아직 기출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데 152페이지 제11장 벌칙입니다. 벌칙 보시면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쭉 보시면은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과중한 거일수록 저희가 10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5년, 1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한번 볼게요. 각 코에 어느 거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위의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에 영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제외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병든 물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이것을 다 했을 경우에, 이걸 하나라도 했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머 선생님 그것까지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어떡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데 25페이지 41번 볼게요. 이유가 있겠죠?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41번 풀어볼게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에 영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의 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그냥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부 안 하고 보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우 그냥 설익었고 그 다음에 단에 보니까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네. 아유 설마 10년이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정답은 4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다면 뭐가 또 가능할까요? 10년 나왔죠? 5년 나올 수 있고 3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54페이지 제 95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내용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155페이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156페이지 다른 책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같이 읊어볼게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94조부터 97조까지 어느 하나라도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범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 안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이 굉장히 부주의하여서 굉장히 큰 위해를 끼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햄버거병 같은 경우 있죠. 저희가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햄버거를 먹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햄버거를 만든 사람과 그 만든 지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나요? 네, 법인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 쪽에서는 그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다가 다 벌을 준다 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규정? 양벌 무슨 규정이야? 네, 다시 한번 양쪽에 다 벌을 준다. 양벌 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쪽에서는 빈번하게 긴출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떡제조 기능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기출이지만 한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바로 암기되시는 부분이니까 같이 읽어봤어요.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해썹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썹, 쌀도 해썹, 어떤 그 샌드위치 가게 갔더니 해썹, 저희는 해썹 인증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해썹 인증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158페이지부터
저희가 160페이지까지 해썹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걸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어떤 책이든 이 부분에서 단 한 문제는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기출문제에는 해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썹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말로는 HA 위해 분석과 CCP 중요 관리점을 합친 말로써 위의 요소가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 위의 요소를 특별히 정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좀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정해두고, 아,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항목을 정하고 그거를 관리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문서화해서 기록 유지를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잼을 만드는 공정이 있어요. 근데 잼을 만드는데 물이 과다투가 되거나 이게 살균 소독이 안 됐을 때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라는 어떤 위의 요소를 감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물을 더 첨가하지 않도록 하거나 살균을 하는 거를 조금 더 늘리거나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프로세스화 만들어 놓고 그게 잘 됐는지를 매번 검사하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다면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마크하면서 저희가 기록 유지하고 문서화 해놓고 그거를 보관을 해놓는 것까지를 해썹이라고 합니다. 그 해썹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 거니까 우선은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158페이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과정 안에 건강에 위해가 될 만한 사항을 예측합니다. 위해가 될 가능성의 내용을 특별히 지정을 해두고요. 예방 방법을 미리 결정을 하죠. 그 예방 및 관리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항상 확인하고 감시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합니다. 관리 범주를 벗어나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해에 대해서도 사전에 찾아내고 마찬가지로 대응안을 미리 결정해 두는 거예요. 모니터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미리 예측해서 그것도 어떻게 관리할 거고 만약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해두는 거예요. 모니터링 결과나 개선 조치 방법 등을 기록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이건 위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아. 그러면은 거기에 들이는 시간과 공을 약간 더 위해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었지만 발생된 지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준비 절차 5개와 7가지 원칙으로 12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5단계의 준비 단계가 있고요. 7단계의 본 단계, 본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단계와 7단계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준비 단계에는 팀을 구성하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을 하는데, 다음 중 준비 단계가 아닌 것은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같은 게 껴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본 단계고 5원칙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는 준비 단계가 아니야 라고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골라주시는 것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썹을 땄어요. 저희 건 해썹이라 안전해요. 해썹이라 안전해요. 이렇게 홍보하는 업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썹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0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 수준이 유지되어 안정성이 향상되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안정성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저만 해도 샌드위치를 보면은 앞에 해썹 인증을 받은 그 샌드위치 가게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는 일정한 음식이 나오고 일정한 맛이 나고 오늘 사 먹어도 내일 사 먹어도 같은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 해썹 인증 받은 데가 좋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사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조직 전체가 이 해썹에 인증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프로세스 되어 있는 대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생 지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통해 경험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해도, 경험이 아예 없는 아주 엄청
경험이 많은 사람만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품질 향상과 식중독 방지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에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야. 그렇지, 우리가 요거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빠른 대응과 예방안을 미리 얘기해 놓는 게 해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빠른 조치와 대처를 통해 시스템 안에서 통제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우대 조치가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이 해썹 적용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 준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출 문제는 없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해썹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인데요. 이건 작업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작업장에 관련된 내용은 상식선에서 많이 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 미끄러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두컴컴하면 될까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적당량 220 룩스라고 하는 이상의 조명을 쬐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아서 안전의 주를 소홀할 수 없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준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배임, 절단, 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복 등을 올바르게 착용한다. 기계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뭐 행주나 앞치마 같은 게 끼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옷을 올바르게 착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스팀, 오븐, 가스기기 등으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보통 고르셔도 대부분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생안전관리 파트가 지났어요.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어려웠죠. 특히 암기돼야 되는 부분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보다는 이 전 파트에 저희가 그 미생물 쪽 나오고 식중독 나오는 이름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은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파트 어려운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 내기는 굉장히 유리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내시는 위원장 분들도 이 부분을 문제를 충분히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한 곳만 팔고 챕터 1만 파가지고 2, 3, 4 챕터 다 한 번 훑지 못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보다는 1, 2, 3, 4 한 번 더 완독을 쫙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 청취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전부 다 읽는 거면은 아마 막 20강에 200시간 이러면 여러분들 지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자르고 있나요? 심플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 나오는데 중요한데 꼭꼭 집어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라도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청취해 주시고 읽으시고 문제 풀고 틀린 거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넘어와서 틀린 곳에 이론 부분에 별 형광펜으로도 쭉쭉 그어주시고 그러고도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173페이지 같은 그런 여백 메모란에다가 내가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을 한 번씩 써주시고 목소리로 녹음하고 내 목소리 녹음한 걸 한 번 더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큰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맨 마지막 시간인 우리나라 떡의 역사 및 문화, 떡의 역사 쪽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